11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팟 플레이어가 이제 제휴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오늘은 녹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한 장씩 나눠드렸죠? 전 참 일의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을 잘 만들어 할까? 그때부터 일을 이렇게 빨리 만들까 싶어요. 서둘러 30분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한 건 절대 아니고요. 항상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 10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야가 나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기록이 안 돼 있을 뿐 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떠올려 가면서 그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내가 안 한 주제가 뭐가 있나 한참 생각하다가 오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abortion, birth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니까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야기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이제 birth라든지 abortion과 관련해 가지고 종종 등장하는 내용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해서 방금 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점 총알이 떨어지기도 하고 별로 이제 호응도 없고 힘 좀 빠지고 그리고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 강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와서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irth and abor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첫 단락부터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 특히나 유의하시고 이제 문장에서도 배울 게 많으니까 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자 한번. Conceiving a life, 제가 읽게요. Conceiving a life and giving birth to a baby is one of the most amazing experiences one can ever have. 우리가 임신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conceive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은유적이고 사실은 시적이고 동시에 생물학적인 단어입니다. conceive라는 단어는 저번에 그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했었죠. 어떻게 뭐하고 뭐가 만나서 sperm과 egg 혹은 오븐이 만나가지고 뭐가 되죠? fertilized egg가 되죠. 그래서 자궁에 착상을 하는데 어떤 시점을 conceive라고 하냐면은 이게 fertilized 되는 시점을 conceive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궁에 착상되는 시점을 conceive라고. 왜냐면 conceive라는 것은 conceive는 또 어떨 때 쓰냐면 아이디어에다가 씁니다. conceive an idea. 그럼 뭐냐면 여러분 만화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만화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톰을 어떻게 골려먹을까 하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띵 소리 나면서 여기에 전구 불빛이 반짝되죠. 요게 conceive an idea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뿅 하고 생명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conceive a baby 혹은 conceive a lif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도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 이번 제가 출산이라고 했는데 give birth to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시적인 의미예요. 뒤에 보면 to 다음에 baby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에게 탄생을 선사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그냥 낳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deliver라는 단어가 있죠. 뒤에 나오고 있지만 deliver는 원래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deliver? 네, 피자 deliver니까 피자가 떠오르 헐 피자가 떠오르는데 맞아요. deliveryman 따라라라라 바라바라 얘들 이제 delivery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배달시켜 준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deliver 아이를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배달하는 건가요? 엄마 산모의 뱃속에서 real world로 세상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그 생물학적인 메디컬한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만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쓴 말이 delivery room이 되는 거죠. deliver a baby, conceive a baby, giving birth to a baby.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Some of you can only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to see part of you coming to life in the delivery room. Some of you라고 한 이유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았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아기 낳을 때 아빠가 같이 들어가죠. 분만실에. 그래서 엄마 손 옆에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끄댕이 이렇게 대주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나는 거잖아요. 요즘엔 그걸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들어갔어요. 10년 전에는 그게 보편되지 않았었더라고요. 11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6세 여성의 경우에 또 이번에는 이제 C-섹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C-섹션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왜 C-섹션인가요?
섹션은 자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세리안은 카에사르. 그래서 이제 카에사르 섹션이라 가지고 우리말로는 C 섹션이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카에사르가 제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그 카에사르가 나왔는지는 저도 까먹었어요. 근데 제왕절개다라고 하면 C 섹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의외로 이게 자연분만이라는 말이 1대1 대응어입니다. Natural delivery라고 합니다. 그냥 되게 그 1대1 대응어 같죠? 자연분만. 자, 그래요. 이제 아이 낳는 건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rom 어디서요? With fertility rates at as low as almost 1 per woman. fertility rates는 지난번에 강의했죠? 이게 뭔가요? 출산율이죠. 출산율의 정의가 뭔가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물론 이제 TFT라는 개념이 있어요. Total Fertility Rate. 그때 잠깐 얘기 안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Fertility Rate이 Total Fertility Rate입니다. 평균 그 숫자를 원래 토탈이라고 써요. TFT라고 써요. 근데 토탈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 자, 어쨌든 fertility rate이 지금 한 여성당 한 명으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the value of another life ushered in.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제가 같이 올릴 거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걸 보면 되니까 제거나 해서 그러면 그렇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체가 이제 ushered in to the world 하면은 usher in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usher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usher 하면은 이런 겁니다. assure십시오 하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assure십시오. 그래서 usher in인데 이제 왜 그렇잖아요. 이제 the nation of Korea, the citizens of Seoul ushered in a new mayor.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서울 시민들이 새로운 시장을 어시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모시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usher in a new era. 그럼 이런 식이죠. The Apple computer ushered in a new era of computing. 그러면은 애플 컴퓨터가 새로운 컴퓨터의 세계를 이제 어서 오십시오 했다. 그 느낌 다가오죠? 근데 이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새로운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가 세계에 어시오십시오 되는 것의 가치, 이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Simply beyond description. 표현도 참 좋네. From, 그럼 이제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From ancient times. 고대로부터 babies were believed to come from God. 아이들은 신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졌다. So there was little you could do.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To bring or stop a life. 생명체를 내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생명을 끝낸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이를 태어나게 한 데 있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낙태다 어쩌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 덕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You get married to your wife or husband and there you go. The gift from God arrives. Sooner or later or never. 옛날에도 불임은 있었을 테니까요. Then times have started to change.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now we plan a family.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계획이라는 말 쓰잖아요. 가족 계획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주 정책적으로도 나오는 말인데 가족 계획은 family plann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용어처럼 중요해졌냐면 지금처럼 abortion이라는 것이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또 IVF 저번에 했었죠? IVF 했었잖아요. 또 안 했다고 하겠네. 인터가 아니라 인터버시티가 아니라 in vitro fertilization. 안 했나요? 했었죠? 이거 인공수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수정하고 아이의 수를 정하고 피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패밀리 플래닝이라는 말이 중요해졌는데 패밀리 플래닝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패밀리 플래닝이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할까요?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왜냐면 패밀리 플랜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피임을 하거나 아니면 낙태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꼭 같이 알아두세요. 요즘 항상 어보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화두가 되는 단체 이름이 Planned Parenthood.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계획보다는 준비된 부모, 준비된 부모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준비된 부모회라는 말 자체가 느끼는 뉘앙스가 어떤가요? 우리에게 준 뉘앙스가. 그냥 애기 낳는다고 그냥 태어난다고 임신하고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가 원해서 낳고 돈이 없으면 낳지 말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수파 기독교인들. 특히나 공화당에서 이걸 무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플랜드 페런트후드에서 또 왜 법정 공방이 생겼었냐면 여기 플랜드 페런트후드 지사마다 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 계획에 대해서 근데 클리닉 운영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한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가해지고 있고 또 이게 선거에도 이용이 되죠. 만약에 공화당에서 그런 안 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죠 이러면은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어떤 표심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게 이용되고 있어서 플랜드 페런트후드라는 게 꼭 같이 나와요. 그래서 plan a family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You and your wife most of the time but not always. 대부분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plan to have one, two or more kids to raise. 하나, 둘, 셋 키울 아이를 계획합니다. The development of contraception helped all this.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였냐면 contraception 때문이다. contraception이 뭐라고요? 피임이라고 하냐면 피임. 왜 피임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 conceive 나왔었죠? conceive의 C-E-I-V 뒷부분에 conception 있죠? C-E-P-T-I-O-N이 conceive의 seive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contra라고 하면 막는다, 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막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contraception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 성인이시니까 피임 방법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일단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필이 있죠. 그리고 또 컨덤이 있어요. 근데 필 같은 경우는 여성이 복용하고 컨덤은 남성이 쓰는데 뒤에 보면 사실 요즘에 요게 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게 화두입니다. 화두. 항상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모닝 애프터 필즈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겁니다. 처방약품으로. 모닝 애프터 필즈는 뭐냐면 관계를 가진 다음에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이게 자궁에 설사 퍼틸라이즈 애가 됐다 하더라도 자궁에 착상이 못 되게 한답니다. 그러면 착상이 못 되면 그게 이제 그냥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워낙 작으니까 이제 이게 임신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모닝 애프터 필즈를 보수파에서 뭐라고 보고 있는 거냐면 낙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낙태. 근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왜 또 논란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가 아니라 강간을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복용해서라도 불행의 사태를 막아야 되는데 이 보수파에서는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극단으로 갈수록 지지하는 층이 얇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절대로 낙태는 안 된다. 항상 낙태는 허용된다. 이게 양극단이 있어요. 그런데 역 끝부분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절충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법을 또 정할 때는 그게 애매해진 겁니다. 좀 이따가 법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몇 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걸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당연히 그냥 세포 덩어리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결정이 그런 중간선에서 결정이 되고요.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모든 낙태를 찬성하는 건 또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지금 언급은 안 됐지만 PB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낙태 중에 하나인데 PBA 이름이 벌써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Partial Birth Abortion 이게 뭘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부분 출산 낙태다. 이것도 낙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 여러분 낙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낙태를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히 읽을게요. 좀 끔찍하지만 아이가 많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긁어낸다고 합니다. 긁어낸다고. 아기가 좀 크면요. 그 안에서 가위를 자릅니다. 그래서 끄집어냅니다. 아기가 더 크면요. 출산을 시켜요. 출산을 시킨 다음에 죽여요. 다 출산시키는 게 아니라 반쯤 출산시킨 다음에 그 살아있는 아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걔를 끄집어내서 봉지에 싸가지고 버립니다. 그 낙태 방법이 부분 출산 낙태입니다. 근데 왜 부분 출산 낙태를 하냐면 너무 크니까 안에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언제쯤부터 하냐면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보통 우리가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죠. 엄밀히 따지면 만 9개월이고요. 왜 우린 10개월부터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요. 한 여성이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냐면 배란기가 15일 정도 지나서인데 그 전까지는 임신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배란이 됐을 때 임신되는 건데 그 기간까지 따지기 때문에 그 한 달이 안 됐는데도 4주라고 하고 우리 이게 정해져. 엄밀하게 따지면 36주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개월인데 그럼 9개월이면은 그래서 이제 임신 기간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gestation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임 기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회임 잘 안 쓰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임신 기간 몇 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할 때 쓰는 건 사실은 그걸 갖다가 gestation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3개월씩이기 때문에 임신 기간을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눠가지고 3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trimester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기가 몇 개 있나요? 학교 다니면 2학기 있죠? 2학기 첫 번째, 두 번째 학기를 뭐라고 해요? semester. 왜 semester인 거예요? semi 하면은 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2개가 되니까 앞에 반, 뒤에 반에서 semester가 되는 거예요. trimester 하면 기간을 3개로 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trimester, first trimester라고 하면 처음 임신부터 3개월까지, second trimester 하면 4개월부터 6개월, the third trimester 하면 7개월부터 9개월까지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PBA 같은 경우는 second trimester가 지났을 때 그때 하는 걸 PBA라고 하는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극소수죠.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이제 개념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디 보고 컨트라셉션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피임의 개발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Some would love to have a baby, but for some reason, medical or otherwise, can't. 아기를 갖고 싶어도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그게 의학적 이유가 됐건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건, 구문도 좋아요.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medical or otherwise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is, 이 문제 이면에는 lies the never-ending battle over abortion. abortion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aborting a baby. 자, 그러면 낙태를 한다고 할 때 사실 abort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abort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이제 삭제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확인 나오죠. 확인하고 취소 나오죠. 그게 영문으로는 취소가 abor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yes 옆에 abort. 무슨 얘기냐?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 삭제 한번 해볼게요. 삭제 진짜 되면 안 되는데. 선택한 판을 정말로 지우시겠습니까? 나오죠. yes, no, 취소 있죠. 이게 영문판을 보면 yes, no, abort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뭐냐면 이미 내가 진행 중인 작업을 없던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게 abort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bort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죠. 근데 자라고 있는 아이를 뭐 시켜버리는 거예요? 취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abort baby는 좀 느낌이 좀 끔찍하죠.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누구는 셋째인데 셋째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았다고. 네, 그런 얘기 나중에 셋째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어. 그러면은 aborting a baby, 낙태를 하는 것에 아주 포멀한 단어예요. is now죠. not이 아니라 now로 바꿔주세요. Now either a right of the woman carrying the fetus. fetus가 뭐예요? 태아를 fetus라고 하죠. 태아. 그럼 우리는 말로 태아라고 하면 태중에 있는 아기다라고 하죠. 근데 fetus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쓸까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많이 쓸까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쓰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안 부르고 unborn baby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도 베이비라는 거죠. 그런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은 베이비라고 절대 안 불러요. fetus라고 부릅니다. fetus라는 느낌은 medical term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중에 있는 세포덩어리,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근데 뭐 세포덩어리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지만 베이비라고 부르기 싫은 거죠. carrying the fetus or a sin. 그러니까 이런 여성의 권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로 생각한다는 거죠. Sometimes even a crime because it is basically destroying her life. 그래서 낙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생명체를 파괴한다라는 destroy라는 동사도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In 1973, the Roe vs. Wade case opened the whole new chapter in the battle. Roe vs. Wade인데 Roe vs. Wade라고 읽고 vs는 versus잖아요. s를 빼고 Roe v. Wade라고 읽기도 합니다. Roe v. Wade.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낙태 얘기만 나오면 이게 빠지잖아요. 1973년도에 미국에서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전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로우는 미혼모였어요. 근데 미혼모인데 아기를 원치 않았어요.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낙태를 못하게 했어요. 낙태를 했죠. 했어요. 그럼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헌법소송을 거는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본인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제 침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드는 뭐냐면 국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그 미혼모하고 국가 검사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갔고 이것이 그 한 해 동안 내내 신문을 장식했고 지금도 낙태 얘기만 나오면 이 1973년도에 로 vs. 웨이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이겼을까요? 로가 이겼죠. 로가 이겼어요. 그래서 1973년 이후로 법적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낙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게 된 겁니다. 그 역사에 남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 더 뉴 챕터 하면은 이 싸움에서 전혀 새로운 장을 열었다. 로는 then an expectant mom. expectant mom은 어떨 때 쓴 말일까요? 임산모, 산모, 임산부, 임산부예요. 임신부하고 임산부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출산 앞둔. 임신부는 지금 임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산모, 산모는 출산을 한 사람입니다. 다르죠? 네. 임신부는 출산 중인, 아니, 임신 중인 사람, 산모는 출산한 사람. 이렇게요. 그런데 그때 그 임신부였는데, challenge the law 했으니까 이 법에 도전을 가한 거죠. That banned abortion whatsoever.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지한 이 법에 도전을 가했습니다. 로가 이겼고, and from then on, 그때부터 쭉, women have been granted the right to choose abortion. abortion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Hence the terms pro-choice versus pro-life. pro-choice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낙태 찬성론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태 찬성론자, pro-life는 낙태 반대론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저는 안 맞겠죠. 한쪽은 초이스를 생각하고 한쪽은 라이프만 생각하니까 라이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초이스 생각하지 않고 초이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라이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도 부르냐면 pro-choicers, pro-lifers 이런 단어도 생겨났어요. 찬성론자들, 반대론자들 이렇게. Abortion is defined as termination of pregnancy by the removal or expulsion from the uterus of a fetus or an embryo before it is viable. 무지 딱딱하죠? 근데 이걸 잘 이해해 두시면은 이해가 편한, 써먹을 때만은 terminate 하는 것도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낙태를 좀 어려운 말로 임신 중절이라고 합니다. 그 중절이 영어 termination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termination of pregnancy 이게 임신 중절인 거죠. 뭐에 의사냐? removal or expulsion. expulsion은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removal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경우에 따라 expulsion이 될 수 있겠고 removal이 될 수 있겠죠. 어디로부터 제거하냐면 from the uterus. uterus 이거 잠깐 했었을 텐데. 자궁을 우리가 부를 때는 wom이라고 하고 의학용어는 uterus라고 한다고 했죠. 또 나온 겁니다. 근데 뭐를 제거하냐? removal of a fetus예요. 그리고 embryo 또 아는 거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배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fetus는 이미 어느 정도 기관이 성립되었을 당시고 embryo는 기관으로 아직 분화되지 않은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before it is viable 했죠. 요 마지막 이게 밑줄 짝이어야 됩니다. viable.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살아날 수 있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그 뒤에 나와요.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legal abortion means terminating pregnancy before the 20th and 22nd week of gestation. 아까 gestation 했죠. 그러면 임신 20주에서 22주 사이 이전에 terminating pregnancy 하는 것이 legal하다. 이해되셨죠? 근데 왜 딱 하나로 안 하고 20에서 22주라고 했을까요?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22주, 어떤 주에서 21주, 어떤 주에서 20주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A few decades ago, 몇십 년 전에는 sometimes you could legally abort a baby after the second trimester.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2기 이후에 할 수 있었어요. 2기 이후에도. 그런데 now technologies are advancing at such a great pace that even a premature baby가 뭐죠?
미성숙, 미숙아라고 하죠. 미숙아. 예, 조산에서 태어나는 미숙아를 premature baby라고 합니다. Born at 22nd week can manage to survive outside the womb. 엄마 배 밖으로 나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이 무엇이냐? 엄마가 출산을 해서 밖에 기술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22주다라고 하면 지금 개월수로 따지면요. 5개월 2주.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기록 세워졌어요. 20주 만에. 이게 20주도 최근입니다. 한 2, 3년 전인가 20주 된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살아남았어요. 물론 이 아이는 그 일찍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살면요. 호흡기에 장애가 많이 생긴답니다. 호흡기.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호흡기를 뭐 달고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데 어찌됐건 20주 된 애가 살아남았어요. 20주면요. 300g에서 400g 정도 된답니다. 400g. 400g이면 애기가 보여줬는데 애기가 이만하더라고요. 애기가 이만해요. 길이가 10cm가 좀 넘더라고요. 요만한 애가 낳은 인큐베이터에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관이 다 형성이 되는 시점은 그 정도 되지만 아이가 임신 8개월에 몇 킬로 나갈까요? 3.5kg에 태어난 아이라면 임신 8개월이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9개월에 태어났는데 8개월이면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몸무게가 반이랍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느는 것은 마지막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관만 막 생기는 건데 20주에서 애가 살아남아서 이 법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20주로. 근데 그럼 보세요.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주 만에 태어나서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New technology is advancing at such a great pace. 신기술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even a premature baby born at 22nd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Then you may argue as technology advances, younger and younger fetuses can be aborted with no legal. 잘못 썼네 이거는. 그럼 거꾸로죠. 뭐냐면 더 어린 아이들이 이거는 문제가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제 legal abortion의 주수가 짧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문장은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주겠지만 이제 legal abortion 되는 주가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20주지만 18주, 16주 이렇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이 되면은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인간 복제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인간 복제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휴먼 클로닝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개체 복제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이만한 무슨 통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채워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배양을 해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정 자체로부터 생명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정말 이걸 뭐 낙태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그런 기술에 있어서는 그런 기술의 중요성이라든지 윤리적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보션이라는 문제는 다뤄지지 않지만 그게 가능해지면 어보션은 정말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seems like the pro-life group is fast losing ground on the issue. 그러니까 여성의 선택할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losing ground 하면은 설자를 잃는다는 얘기니까 싸움에서 좀 불리해진다라는 얘기겠죠. 유대로라면. 지금 뭐 몇 가지 이슈들을 주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당장 들어가서 뉴욕타임스에 한번 로 v 웨이드를 한번 로 vs에서 이제 끝나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로 vs 웨이드에 대해서 쫙 한번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낙태에 대한 회임 기간이라든지 여기 나온 얘기들이 아마 쫙 나올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래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내 국가의 문화와 어떤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거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영어를 좀 한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죠. 특히 로 v 웨이드 같은 경우는 1974년 벌써 40년이 아니라 40년 됐네요. 왜냐면 내 나이가 1973년이니까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보통 이제 얘네들은 이 로 v 웨이드를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중고등제 교과서에서 배운다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관련된 표현들 한번 쫙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